새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남아 오랜 기간 더 높은 곳, 그리고 많은 국민에게 존경을 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했습니다. 응원도 많이 했죠. 그러나 이 구 시대의 마지막 총장이 되어 어쩌면 스스로 검찰개혁의 비밀을 줘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 현실이 많은 즐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국감은 아무래도 먼저 시작하는 다음 주 월요일 이 법무부 국정감사가 이슈화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야당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격을 하겠죠.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22일 대검찰청, 즉 윤 총장이 마이크 앞에서는 국감이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딱 1년 전에 조국 장관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의 수사로 국감에서 출석해서 여러 말들을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MB 쿨바타 발언입니다. 당시 이철희 전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이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묻자 윤 총장은 이렇게 답했죠.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네, 벌써 1년 전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윤 총장이 청문회와 반대로 야당은 그를 실드를 치겠죠. 반대로 여당은 엄청난 공세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장모수와 관련 입장도 말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주목이 됩니다. 윤 총장이 공식 행사에 나타난 건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가 마지막이었죠. 이날 그는 신임검사들 앞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현 정권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독재, 이거 늘 국민의 힘이 말하는 단골 멘트인데 그걸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한다니 진짜 역대 이런 총장이 있었습니까? 당시 이 발언을 놓고 검찰 내부를 비롯해 여러 여야 정치인들이 각자의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펼쳤지만 정작 윤 총장은 다시금 침묵 모드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과거 국감에서처럼 윤석열표 충격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가 하면 지난 8월 하반기 검찰 인사로 수족이 다 잘려나간 상황에서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간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황교안처럼 정치권으로 들어와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명백하게 우리나라 역사 최악의 총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부의 정책과 의지에 발맞춰 시원한 수사나 법 집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강력한 워딩으로 공권력 집행을 여러 번 주문했는데도 윤석열은 계속 버티고 선택적 수사만 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수사도 한계치까지 최대한 버벅이다 뒤붙였습니다. 윤석열이 신속히 움직일 때는 오직 본인 측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뿐입니다. 상사인 법무부 장관과도 끊임없이 대립만 했고 지금까지 오직 갈등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행동합니다. 즉 윤석열은 헌정사상 가장 반정무적인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공수처입니다. 현재 여당은 10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이낙연 대표께서도 공수 출범은 호재이자 악재가 될 사항이라 당연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싶을 것이라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발생할 때 참 가짜뉴스가 많아 힘들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늘 관련 자료를 이 폰에다 저장해서 카톡이나 또는 링크를 통해 제가 핵심만 전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민정수석 재임 시절 말씀해주신 아주 짧은 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사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자이죠. 그분께서 이렇게 모진 공격을 받았던 이유도 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 이 공수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여러분께서도 차후 정치적인 밭을 가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문제가 있는데 한국 검찰이
OECD 국가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고 또 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검사의 부패 비리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우리 대표적으로 알만한 나라들을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검사의 권력이 요게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데 예. 검사가 기소, 즉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 그런 힘을 갖는 것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근데 요 차례차례 한번 보자면 검사가 수사권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있죠. 근데 일본도 있습니다. 독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 미국, 영국은 아예 네. 없네요. 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즉 검사는 자신의 수사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은 있습니다. 네. 일본은 폐지된 바 있고요. 예.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휘를 합니다만은 독일은 있고 또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 말고 검찰청 안에 검찰 수사관이라고 그래서 몇천 명의 독자 수사 인력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게 있는데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 매우 중요하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 작성 조서는 경찰 작성 조서보다 아주 우월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아. 다른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장 청구권. 한국은 헌법에 따라서 검찰만 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경찰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검사기관이 아주 크죠. 엄청나게 수사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막강히 한국인 갖고 거를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소 독점주의란 게 뭐냐 하면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뒤에서 볼 공수처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인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좀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 편의주의란 걸 뭐냐 하면 기소유예란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도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넓게 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모두 동그라미, 다른 데는 동그라미 꼽혀 세모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이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기관은 정말 드물다.